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월 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월 7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9,321명이 추가되어 역대 1일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갱신한 79만 7,723명, 사망자 수는 224명 추가된 23,520명, 회복자 수는 6,924명 추가된 65만 9,43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1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대체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050루피아, 팔 때 14,08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도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92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일입니다. 이번 주 쌀과 닭고기, 설탕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고 계란, 바왕메라, 마늘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소고기, 식용유의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고 짜배의 금액이 약 15%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및 국가경제회복처리위원회 아일랄랑가 위원장은 자바와 발리 지역에서 더 강력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일랄랑가 위원장은 이번 PSBB 시행은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될 것이며 정부는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강력해진 대규모 사회적 제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활동은 철저한 보건수칙에 따르고 재택근무를 75%를 유지합니다. 교육 및 학습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예배 장소는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합니다. 쇼핑몰 운영시간은 19시까지로 제한하고 레스토랑은 최대 25%까지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하고 포장 및 배달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건설 현장은 보다 엄격한 보건수칙을 적용하여 100% 운영되도록 허용합니다. 공공시설 및 사회문화활동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대중교통 수용 인원과 운행시간도 제한됩니다. 이번 PSBB 시행에 해당하는 지역은 자카르타주 전체, 서부 자바, 반뜬주,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동부 자바, 발리 지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주 아마드 리자 파트리아 부지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자카르타 시민들에게 500만에서 7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자 파트리아 부지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를 예상하여 자카르타 정부는 검진, 장내 규정, 예방접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건정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의적으로 코로나19 치료 및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최대 500만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력이 있을 경우 벌금은 700만 루피아로 인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자 파트리아 부지사는 시민들에게 조코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신을 맞을 것이라며 백신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1월 둘째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13일에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습니다. 한편 서부 자바 리드완 까밀 주지사도 백신 수혜자로 등록된 서부 자바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위조된 PCR 검사 결과지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의 담당 경찰 유스리 유누스는 용의자들이 발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조작하여 가짜 PCR 검사 결과지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짜 PCR 결과지 판매는 신분증만 있으면 면봉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결과지를 1시간 만에 만들어준다고 용의자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면서 시작했습니다. 3명의 위조범들은 각각 반둥과 붓가시, 발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성애를 이유로 해고된 인도네시아 경찰관이 처음으로 복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10년차 전직 경찰관 트리테구 푸지안토는 2018년 동성 연인과 함께 있다가 다른 마을에서 온 경찰에 체포된 뒤 해고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동성 관계를 갖는 일탈적 행동으로 국가경찰의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해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아체주만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다 보니 종교적,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금기시되고 이슬람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자는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태구는 중부자바 스마랑 법원에 차별에 의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차 복직 소송을 냈으나 당시 재판부는 경찰 내부 불복 절차부터 끝나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 태구는 해고가 확정되자 작년 8월 인권단체들과 손잡고 다시 복직 소송을 냈습니다. 동성애로 해고된 경찰관이 복직 소송을 낸 것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이라고 인권단체들은 밝혔습니다. 태구는 소송을 내면서 이것은 나의 싸움이자 나의 최후의 노력이라며 왜 그들은 내가 경찰관으로서 복무한 세월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실수를 과장하는 것인가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태구의 소송을 지원한 변호사들은 경찰 복무 규정에 성적 성향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복직을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 성소수자 지지자들은 태구가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이라고 응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복직 소송 결과 패소 판결이 나왔다며 실망감을 나타내는 한편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군인과 경찰 수십 명이 소속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룹이 적발된 뒤 군 당국은 동성애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군인은 모두 재판에 넘겨지고 불명예스럽게 해임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하고 출소 시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달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새로운 처벌 방안을 담은 정부령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령은 2016년 개정된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학적 거세 등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 분비를 막아 수술로 고환을 절제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조치입니다. 아시아권에서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2011년 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수마트라 섬 붕글루에서 10대 소녀가 집단 강간, 살해당한 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규정을 개정, 사형과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9년 유치원생 등 여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하맛 아리스가 화학적 거세 판결을 받았으나 의사협회의 거절 등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코이 정부는 이번 세부 사항을 담은 정부령을 만들어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령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는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하고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숨졌거나 성병을 퍼뜨렸거나 정신적 문제를 일으켰거나 중상, 생식장애를 일으킨 범죄자들입니다. 법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 출소 시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령이 공개되자 지지의 목소리가 크지만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원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등 다양하기에 호르몬 조절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화학적 거세는 고문 방지 협약에 어긋나는 잔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1월 8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